술판, 몰카 성에 안 찼을까요? 피고인이 검사를 고발하는 굉장히 기이한 일까지 나왔습니다. 왜 기이하다라는 표현이 법조계에서 나오냐면 본인이 주장하는 이 술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검사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화영이 검사를 고발한 이유 함께 보시죠. 자,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검사, 쌍방울그룹 직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발장. 쌍방울 임직원들이 지난해 5, 6월께 김성태 요청으로 주류와 안주를 전달했다. 지금 똑같은 술판 얘기죠. 검사는 주류의 반입을 묵인했다라며 또 회유 얘기는 없어요. 주류 반입이 국가의 사업체계를 흔드는 중대범죄다. 음주 회유, 김성태는 정작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저 이화영의 주장은 음주를 하면서 본인에게 검사와 같이 회유한 게 김성태였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주장을 했는데 고발을 하는 대상에는 정작 김성태는 빠져 있습니다. 자, 수원지검 출신 검사가 있습니다. 김광삼, 김 검사, 김 전 검사.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발을 한 게 뭡니까? 그 고발 명의가 형집행법 위반. 이게 뭐예요? 형집행법 위반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형집행은 어디서 해요? 교도소 아니면 구치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걸 우리가 이제 교정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정시설에는 주류랄지 아니면 무기랄지 이런 걸 반입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발장 내용은 교정시설에 주류를 반입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류 안주인데 뭐 안주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메인은 주류를 반입했는데. 아, 그러면은 지금 뭐 법적으로 고발한 게 뭐 위법한 뭐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아니면은 뭐 전관을 검사가 소개시켜줬다거나 아니면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류 반입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주류를 교정시설로 반입했다 이거예요. 형집행법 위반. 그렇죠. 아, 이 주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예. 형집행법 위반입니까? 근데 이제 고발장 자체로도 이거 뭐 그냥 우리가 고발장 읽어보니까 조사하고 말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각하를 해버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고발장 자체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고발장 자체로. 그런 경우를 각하라고 하는데. 아니, 고발장 자체가 죄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고발장 내용에 전에는 뭐 6월 28일, 6월 30일, 7월 3일, 7월 5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은 뭐라고 해요? 5월 중이나 6월 중에. 그러니까 일시가 특정이 안 됐죠? 7월은 또 쏙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5월과 6월 불상일자.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불상은 특정하지 않았다의 불상. 그렇죠. 어느 날, 왜냐면 어느 날. 곧 또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네.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 어느 날. 그다음에 이제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 뭐 창고였다가 진술조사 녹화실. 녹화실이었다가 검사실이었다가 검사 휴게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불상지에서 여기서의 불상은 특정하지 않은 장소. 네, 우리가 법률적으로 미상 불상을 많이 써요. 예. 특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특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했다는 거야? 주류 반입을.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교정시설로 반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교정시설은 그야말로 구금하거나 교정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니까 일반적으로는 구치소, 교도소 아닙니까?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검사실도 일종의 교정시설을 볼 수 있다. 수원지검 청사를 교정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검사실에 주류반입했다고 봐요. 예. 그럼 교정시설 아니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검사실도 교정시설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막 끼워 맞추기로 고발장을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인 법리상 검찰 건물은 교정시설이 아니다. 교정시설 아니죠. 그렇죠. 교정시설 아닌데. 왜냐면 거기서 뭐 교정을 하지는 않으니까. 억지로 검사실은 교정시설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우기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네네. 이제 한편을 보면 저 변호사가
고발장을 한번 써봤는지 의심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고발할 때는 법을 잘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형집행법에 교정시설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네. 일단 고발장을 내놓고 보니까 교정시설이 아니니까 검사실이 교정시설을 우기는 거고, 만에 하나 본인이 정말로 검사실이 교정시설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고발장을 이제까지 해왔던 행태대로 그대로 이걸 끌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건 뭐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검토할 거예요. 이건 뭐 이제까지 주장한 것 중에서 이제 헛발질 중에서 가장 베스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 이런 그 발언도 하셨는데, 그러면 100% 사실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지금 검찰을 형집행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 청사도 교정시설로 지금 본 거고, 주류 반입에 대한 것만 지금 문제 삼은 거고, 정작 김성태는 고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뭔가 좀 입장을 궁금한데, 김종호 의원님.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네. 그 진술에 대해서. 그리고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매우 정교하게 날짜, 시간, 장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전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한 몇 %만 좀 사실로 볼까요, 그러면? 진행 상황을 좀 반영하면 한 20 많이 줄었네요? 아니 저 모르죠. 대표님 속마음을 제가 모르니까. 네. 그럼 김종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뭐 거의 한 제로일 가능성이 높다. 제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정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하고 이 지금 고발장 내용은 또 너무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어, 술판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회유를 당했다라는 것에 대한 진술이었는데, 네. 회유 얘기 뭐 이런 얘기 쑥 빠졌고, 술도 마셨다 안 마셨다 입장이 다 변호사하고 또 다른 얘기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러면 나를 회유하려고 했던 김성태 회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김성태 회장이 술 먹고 나를 회유했고, 나도 술을 마셨다, 나중에는 안 마셨다. 그런데 그 김성태 회장은 또 고발장에 쑥 빠졌어요.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또 7월도 빠지고 5, 6월 경에, 우리가 또 5월 얘기는 하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5월 등장했어요. 예, 5, 6월 경에 주류를 반입한 검찰, 그걸 허용한 검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국기문란 아니야?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예. 예, 이해가 잘 안 돼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100% 술을 마셨고 김성태가 나를 회유했다라는 얘기를 초지일관 얘기를 했으면 좀 신뢰가 있었겠죠. 네. 그런데 계속 말이 바뀌면서 고발장 내용에서조차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김성태 회장은 빠졌고, 심지어 그래놓고 나 이거 진짜 사실이니까 무고죄로 뭐 날 걸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걸 수밖에 없다. 상대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쯤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 아닌 건 아닌 걸로 정리를 하고, 아닌 건 아닌겨. 네, 당에서도 이 말이 좀 계속 바뀌는 거 신뢰할 수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뭐 이야기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립성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화영 부지사만 믿고 이렇게 가다가 낭패 볼 경우에 누구를 또 탓하겠습니까? 좀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유정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 대표도 한 20%만 사실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추측과 김유정 전 의원이 보기에는 이건 0%다. 정리하자, 이제 그만하자라는 개인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법리적인 질문 좀 잠깐 짤막하게 드리면, 네. 지금 이 주류관리법, 형집행법상 연어 안주가 들어간 건 괜찮아요? 그 형집행법에서 위반 아니에요? 연어나 이 회덮밥이 들어간 건 괜찮습니까? 교정시설에? 제가 확인해봤는데 예. 연어 회덮밥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없어요. 주류 반입은 안 된다는 있는데 그렇죠. 안주는 괜찮다. 음식물 반입도 없고요. 내가 조문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워낙 이게 주류와 관련된 거라서 예. 주류는 해당이 되는데 그냥 안주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란 자체는 이제 술 먹고 그러면 그 일반 음식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담배 같은 게 들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예. 뭐 안주는 들어 있지 않아요. 특히 아. 연어와 회덮밥은 예. 이게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연회회대법을 넣지 않는 이유가 네. 그 연회회대법은 조문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건 뺐는데 그럼 빼려고 하면 이미 지금 검토를 조금 더 해서 그렇군요. 교정시설 아닌 것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주류 이런 것들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류까지만 검토하고 뒤에 교정시설까지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조문 중에 뒷부분에 있는 부분. 김광삼 변호사님의 견해였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입장을 지금 냈는데 자, 이제 수원지검은 피의자가 됐으니 사건에서 손 떼라. 큰 그림. 아, 왜 고발을 했을까가 궁금했는데 그 질문 드리려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이 나왔어요. 이제 수원지검은 피의자가 됐으니 사건에서 손 떼라. 지금 뭐 하자는. 이대로 보면 수원지검 검찰은 술판을 벌여서 회유하려고 했던 나쁜 사람, 악마와의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게 되면 헤드라인 제목만 보고 수원지검에서 술판을 벌이고 여기에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같이 모여서 검찰이 술도 제공을 하고 회유했던 정황들, 진짜 검찰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고 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형집행법 위반으로 봤을 때 검찰의 조사실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검찰의 조사실이 해당이 안 돼서 각하 처리가 되고 나면 조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하 처리가 되고 나면 검찰의 조사실은 이 형집행법 위반에 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저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그 안에서 술을 줬다니까? 이런 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검찰 조사실에서 술을 제공하고 회유했다고 했던 내용들은 다 회피하고 이걸 각하 처리해서 검찰이 끝내버렸다. 이런 방식의 프레임을 또 씌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시종에 일관 일관성 있는 진술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일들이 진실이었다면 지난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얘기를 왜 안 꺼냈겠습니까? 네. 이토록 심대하고 중대한 얘기들을. 근데 결국 마지막 순간 총선 전후를 기점으로 이런 정치적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 그리고 여론 조선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일에 190석에 달하게 되는 범야권이 다 같이 모여들어서 결국 검찰이 문제다. 예.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동력에 힘을 얻고자 하는 여론 조성 행위가 아닌가 심각한 의구심이 듭니다. 자, 술판을 벌이면서 회유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더니 술판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뭐 하나 입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를 반입했다라며 고발을 하고 이제 피의자가 됐으니 술판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뭔가 싶은데 이 뭘까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의 어떤 조사, 그다음에 증거에 대한 정당성에 훼손을 주기 위한 정략적 공격이다. 이게 이건 훼손이 될까요? 이런 식의 이제 방법으로는? 묻지마식 투척식. 저 검사들이 술 한 병 정도는 언젠가 먹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것을 가지고 감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수원지검 자체를 어떤 뭐 피해자로 공격해가는 여론전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이화영 측이 합리적인 선을 뛰어넘어서 예. 그러니까 무차별 투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던지기다. 뭐 무고죄도 걸리더라도 뭐 나는 어차피 이미 받아놓은 형벌이 십몇 년인데 구형도 12년인데. 뭐 15년 하냐 뭐 20년 받으나 결과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이재명 대표 안에 내가 얼마나 네. 그동안에 자칫 잘못해서 나의 소위 속마음 즉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말 스스로에 대한 나의 속죄다 이렇게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원지검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보면 술판 주장을 벌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입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 반입으로 수원지검은 검사를 고발하고 이제 피의자가 됐으니 당신들 손 떼라는 이 주장. 아까 이 고발장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의자 대칭이 손대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나온 입장인데요. 근데 조금 전에 나온 입장과 비교해 보면 고발장을 왜 작성해서 고발했을까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 왜 이제까지 전혀 맞지도 않은 헛발질을 계속하면서 근거 없이 저렇게 했을까? 결과적으로는 수원지검 손 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볼까요? 수원지검 이 사건을 수사해서 손을 떼라는 얘기는 이화영을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이화영은 이미 수사 끝났어요. 그 기소가 돼서 선고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수원지검 손 떼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게 손대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듣고 보니 수원지검은 이미 손을 뗐는데 수원지검은 이화영 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손을 떼라는 얘기는 뭐예요? 추후에 있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어디에다 목적을 듣고 목표가 뭐였구나. 왜 그동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저렇게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분탕질이 가깝다고 보는데 개인 견해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그러니까 답이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목적이 지금 딱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정상적으로 로스쿨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다고 한다면 이런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도 이게 죄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알면서도 왜 고발장을 밀어 넣었을까? 손 떼라고 하려고 피고발인 됐으니까 이제 피고발의 입장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 손 떼라. 이제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까지 행위가 1년을 이제 이해가 갔어요. 이제까지는 이해가 안 그런데 갔는데. 보통 고발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 과정에서 뭔가 혐의점이 나오고 나서야 통상적으로 이 사건 피의자로서 손 떼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합니까? 고발장 접수하고 손 떼라!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주장은 그거죠. 피고발인 됐으니까 이해관계 상충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 떼라 이 말인데 그건 이제 미리 정해놓은 길을 지금 만들어서 가는데 이게 길 자체가 이제 너무 엉성하고 듬성듬성하죠. 결과적으로 뭐 이제 다 속셈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왜 저렇게 해왔는지가 뭐 이제 뭐 답이 나왔어요.